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인 출판사 1회 2단원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현대시를 좀 합시다. 현대시의 세 작품 하게 되는데 신동엽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제목이 뭐냐면 1회 2단원 시집 읽고 해석하기, 보문 껍데기는 가라, 그리고 사는 운동이라는 신동엽 작품이죠. 자, 우선 이 시를 공부하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자고.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그러면 먼저 이 1의 2단의 목적이 뭐냐면 문학은 관점에 따라 달리 감상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내가 평상시 수업 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자, 문학의 감상 방법, 문학의 감상 방법 몇 가지가 있니? 세 가지가 있지? 세 가지가 있다고? 자, 봅시다. 세 가지가 아닌데 처음에 문학의 감상 방법은 아마 이렇게 딱 쓰면 기억날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거는 내신 때 수업하지 않고 내가 일반 수능 공부할 때 쓰는 얘기들이 했어. 외제적 방법이 있고 크게. 자, 두 번째 외제적 방법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야. 오케이? 그렇지. 기억나지? 자, 이거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내재적 방법을 다루려면 뭐냐면 절대론을 가야 돼. 절대론. 자, 다음에 외교적 방법은 뭐냐 그러면 다시 세 개로 쪼개집니다. 세 개 기억하니? 세 개가 가능하다는 것만. 그래, 세 개가 그 책에 적혀 있는 거야. 세 개가 뭐냐면 첫 번째 표현론, 다음에 두 번째가 반응론, 세 번째가 표현론이라는 명칭이 있어. 물론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말은 없는데 대신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자,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크게 왜 내재는 뭐에 대한 내재냐면 책을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텍스트, 쉽게 말하면 작품을 보는 거야. 작품을 봐가지고 이 문학 작품이 이 안에 만약 시 같은 경우는 주제가 뭐지?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지? 뭐 이런 등등을 공부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 주제, 표현 방법, 이거 이미지, 심상, 우리가 흔히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들 있지. 근데 작품 자체를 쪼개는 거, 작품 자체를 분석하는 게 바로 내재적 분석이야. 어조, 화자, 청자, 심상, 이미지, 주제, 소재 이런 것들, 표현 방법, 이게 전부 다 작품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럼 작품 자체를 보니까 내재가 되는 거지. 안을 보더라. 그럼 왜 외재기니? 작품을 보지 말자. 작품을 보지 말고 작가를 보자. 작가의 삶을 알면은 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윤동주. 그러면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시인이고 1930, 40년대 우리의 저항 시인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그 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겠지 하고 우리가 알고 접근하면 시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겠니? 감상도 편하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작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우리가 표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의 삶라고 나오면 무조건 표현을 하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풀 때. 다음에 반응론은 뭐야? 시대 현실을 보는 거예요. 즉 일제강점기인지 6.25 전쟁 때인지 아니면 군사 독재 정권 때인지 아니면 문민 정권 때인지 시대별로 특징들이 있잖아. 그럼 그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윤동주 시가 그 시가 일제강점기 1930년대에 쓰여진 시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 시가 오늘날에 지어졌다고 느낌이 든다면 똑같은 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거는 다르게 해석했을지도 몰라. 똑같은 시인데도. 그죠? 얘는 뭔가 그리워하고 있는 시인이구나. 뭔가 괴롭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지만 일제강점기니까 독립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달리 해석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시대의 현실을 파악하는 거고, 표현론은 작품, 작가, 시대의 현실은 결국은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표현론은 그럴 필요 없어. 선생님, 저는 이 시를 딱 읽으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스님께서 이 시는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 기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독자의 반응, 자기 자신만의 반응. 아무리 전문가가 얘들아 이 하늘은 희망을 의미하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 아닌데요. 저는 희망으로 보지 않는데요. 저는 저 하늘은요 그냥 자연의 하늘로 느낌밖에 없어요. 그래, 그것도 감상이야.
어차피 문학이란 건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남의 해석인 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 우리가 뭐라고 그래? 표현론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독자의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알았니?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 몇 페이지야? 35페이지 있죠? 여기다가 빈 여기에다가 이 네 가지를 좀 쓰고 좀 필기를 좀 체크 좀 하자. 꼭 기억하세요. 자 필기 좀 합시다. 필기하는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게. 잘 쓰고 계시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그러면 오케이 이건 인정하시고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1의 2단원이 시가 3개가 나와 있어. 근데 시 3개가 한 사람 작가야. 신동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코미디언 신동엽이 아니야.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까지 활발하게 왕성했던 시인이야. 근데 그 시인 작품에 3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시인 작품을 왜 3개를 왜 모아놨을까? 왜냐하면 그 시의 삶을 좀 보자합니다. 신동엽이라는 작가 한 사람이 시를 3개를 썼는데 그 안에 공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떤 측면을 살펴봐야 될까? 어떤 측면을? 아무래도 반응론이 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신동엽이 살았을 때가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50년대 말과 60년대는 군사 독재 정권 시대였어. 물론 박정희 정권은 60년대부터지만 50년대는 이승만 정권의 어떤 정치적 어떤 혼란기였거든. 그러면 정치적 혼란기와 군사 독재 정권, 그럼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뭔가 독재라는 거야. 독재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없던 시대였어.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주의를 꿈꾸는 시를 쓸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면 그 시의 상을 살펴보자가 1의 2단원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서 문장 낼게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시 중에서 뭔가 현실을 비판하는 시를 무슨 시라고 배웠니? 옛날에 배웠어. 주지시. 주지시도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주지시는 되게 넓은 개념이야. 뭔가 고민하고 비판하고 이성적인 걸 다 주지시라 그러는데 특히 그 주지시 중에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현실을 비판하는 시를 특별히 또 무슨 시라고 해요? 자 들어볼 거야. 참여시라고 해요. 참여하다. 현실의 문제를 참여시라고. 이따 필기 줄게 이거는. 그래서 이 시는 세 작품을 통해서 참여시의 특징 살펴보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론은 됐고 그러면 두 가지를 알아들어간 건 바로 이거랑 그리고 참여시의 개념 알아들어야 이거야. 이게 두 가지야.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공부한 다음에 실제 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는 또 이거 옮겨야 돼. 이거 참 이런 아날로그 시대를 봤나 이거. 자 아날로그 시대를 봤나? 수업을 조금 원활히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촬영하자는 바로 수업하겠는데
또 우리 또 한 학생을 위해서 또 촬영을 해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될 텐데. 알겠지? 고마움을 알겠지? 응?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엽 씨는 자 제목 이런 거 우리 교재 36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36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36페이지. 자, 시집 읽기라는 제일 마지막 작품에 아래쪽에 보문이라는 작품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보문이라는 것은 바로 신동엽의 대표적인 참여시가 되는 겁니다. 참여시가 되는 건데, 자, 이 봄에 대해서 읽어보는데 우선 물론 학교에서 읽어보셨겠지만 딱 시간 15초 줄 테니까 한번 찬찬히 음미해줘. 자, 15초. 15초. 다 읽었으면 저좀 봐주시고요. 1번님. 자, 이 시는 1968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면 1968년이니까 뭐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에요. 그러면 군사 독재 정권 때 이 시가 쓰여졌기 때문에 1960년대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의 시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물론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있겠지만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도 많아. 60년대 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우리나라 현실을 비판하면서 빨리 통일을 이뤘으면 좋겠다. 자주적 통일. 두 번째는 박정희 정권과 같은 군사 독재 정권은 좀 정신 차려라. 이런 내용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를 시를 쓴 게 바로 신동엽 씨의 특징이 되는데, 근데 대부분이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오늘 담겨있는 이 시 세 가지는 아마 또 통일에 대한 염원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문하고 이렇게 자, 보문하고 이거는 또 오해할 수 있으니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걸 쓰지 말자. 그냥 1968년이라고 정도만 옆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옆에다가. 자, 그러면 볼게요.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오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남해와 북녘은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 오지 않아. 그럼 다른 데서 와야 된다 이 사람. 그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남해와 북녘은 긍정적 의미일까 부정적 의미일까? 부정적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봄은 뭔데? 이 봄은 그냥 스프링 해도 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실적 반영시론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렇지 바로 우리 진정한 통일 뭐 동대기죠. 그러다 그럼 봄은 통일을 합시다. 자, 필기해볼까요? 통일이죠. 이제 남북화 통일이 되겠죠. 자, 그럼 통일 또는 화합이 되겠죠. 남해도 북녘에도 오지 않는다. 그럼 남해와 북녘이 뭐냐 그러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봐야 돼. 남쪽에서 북쪽에서 남쪽과 북쪽은 그 당시에 뭐 우리 주변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여러 나라들. 우리 60년대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좀 자주권이 없었거든. 우리가 38선을 끊긴 것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끊긴 거 아니잖아. 그지? 러시아와 그 당시 소련이었죠.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에 의해서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끊겼지만 외세에 의해서 통일돼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남해와 북녘은 바로 외세를 의미해요. 외세.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니까 셈을 치지. 오케이? 자, 외세라고 하고요. 자, 외세를 의미하고 오지 않는다. 봐봐, 않는다. 물론 시는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셈의 뜻은 금방 알지만 이런 어조를 잘 봐. 어조라는 건 말투야, 말투. 말투는 문장 제일 끝을 보는 거야. 오지 않는다. 그럼 뭐가 있겠니? 뭔가 자기가 딱 뭔가 좀 강하게 어필하고 있지. 그래서 이걸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단정적 어조로 건네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단정적 어조. 자, 표기하고 있죠.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다음에 자, 그리고 넘겨볼게요.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아름다운 논밭에 꿈튼다. 그럼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 자, 보세요. 이 봄이 너그럽고 빛나대. 왜냐 그러면 봄은 우리의 남북한 통일이잖아. 통일을 하면 우리가 더 빛나지 않겠니? 근데
봄은 너그럽고 빛나는 눈짓을 갖고 있대. 그럼 이거는 봄이 사람처럼 표현했어. 무슨 법이 되겠니? 의인법. 그렇지. 여기서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죠. 수사법 의인법이죠. 자, 제주에서 두만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틀이라 그랬어. 그럼 자, 잘 봐. 그러면 제주와 두만, 왜 하필 제주와 두만일까? 제주는 남쪽 제일 끝이잖아. 두만은 북쪽 제일 끝이잖아. 그럼 뭐야? 남한과 북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자 봐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제주다. 북쪽 끝을 대표하는 게 두만강이야. 두만강. 북한 두만강. 그러면 저기서 하는 질문할게. 이 제주와 두만은, 제주는 남한을 의미하고, 잠시 쓰지 마. 두만은 북한을 의미하는 거야. 즉 이 통일은 남한과 북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외세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선 천천히 보자. 수사법을 공부할게. 남한을 의미하는 게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남한을 의미하는 것을 제주도란 작은 단어를 통해서 남한 전체를 대신 표현해주고 있어. 왜? 제주도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남한은. 근데 남한 이러니까 뭐 대표적인 한라산도 있을 테고 지리산도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통해서 우리 남한 전체를 대신 표현해주고 있다. 무슨 법이 될까? 비유. 자, 비유법 중에 하나야. 맞아. 비유법 중에는 운유법, 직유법, 대유법, 화류법, 의인법, 대유법 등등 다양한 게 있어. 비유법이 맞는데 그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포함되느냐. 그러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 전체를 대신해주고 있어. 작은 것을 통해서 전체를 대신해주고 있어. 리스트 한 번만 더 말해주시면. 자, 직유법, 운유법, 직유법, 운유법, 의인법, 화류법, 대유법. 의은요? 대신 표현. 운유는 비슷한데 대신 표현. 자, 내가 너한테 얘기할까? 나에게 빵을 달라. 자,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국민들이 이렇게 외쳤어. 나에게 빵을 달라, 빵을 달라. 그러면 빵만 주면 돼. 얘다 빵 있다. 조용할 거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빵은 진짜 빵이 아니라 뭐니? 음식. 뭐 예를 들면 음식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는데 그 중에 하나 빵이잖아. 그럼 전체 음식 중에서 빵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대표하는 거. 제주가 남한을 대표하고 두만강이 북한을 대표하잖아. 대표하니까 대유법이 되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대유법입니다. 그죠? 자, 그럼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틀이라. 뭐 아름다운 논밭은 바로 우리 국토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이 사람은 통일을 꿈꾸는데 제주와 두만에서 우리가 하자는 거야. 그러면 봐봐. 외세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제주와 두만에서 하자는 거야. 뭐? 그렇지. 우리가 주인이라는 느낌. 자주적 통일이 되겠죠.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지. 자, 원래는 촬영 계획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화면이 좀 그래. 자, 다음 3년을 보자. 자, 겨울은 겨울로 왔어. 부정적인 의미일 거야.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매서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이야.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우리 겨울은 남북 분단을 얘기하는 거야. 과거니까 왔지만 과거잖아. 자, 겨울은 바다와 대륙, 이 바다와 대륙도 다 뭐가 되겠니? 외세가 된다. 외세.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 일본, 소련, 그 당시 소련, 뭐 미국 정도가 되겠지. 그지? 러시아, 그죠? 지금은 러시아는 이름 바뀌었지만. 그래서 외세 밖에서 매서운 눈보라도 당연히 뭐가 되겠니? 바로 매운 눈보라도 뭐가 되겠니? 눈보라. 그것도 뭐 어떤 시련, 고난, 뭐 갈등 이걸 의미하겠지. 다 세모가 되는 거야. 자, 몰고 왔지만, 그죠? 자, 그리고 봐봐. 맵대. 신상이 뭐가 되겠니? 신상.
자, 심상하면 네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공감각 등을 떠올려. 미각도 있어요? 미각도 있지. 우리 감각, 미각 맛을 안 볼 거니? 아, 저 미각적 현상을. 왜냐면 시각을 잘 못 봤을 거야. 근데 미각도 미각, 청각, 후각, 후각, 시각 다 있지. 오감이라고 그러잖아. 오, 그러면 맵다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미각적. 미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어. 자, 미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다 얘기야. 자, 필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즘 시험 문제는 미각, 청각, 후각 이렇게 묻지 않고 이 시는 다양한 심상이 사용되고 다양한 감각이 사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여기 웅튼다가 시각이잖아. 아, 시각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 굳이 쓰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심상이 사용되고 있잖아. 그죠? 자,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당연히 광복이 통일이죠.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삼천리 마을이 뭐냐면 우리 국토잖아. 왜 삼천리가 왜 우리 국토냐고? 자, 봐봐.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국토보다는 대한민국을 했다. 삼천리 마을이나 자,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게 특징이 뭐냐면 백이민족이잖아. 그지? 또 우리도 무궁화를 국화를 두고 있잖아. 또 우리는 두만과 한라를 갖고 있겠죠. 제주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전체가 삼천리. 삼천리는 1200km. 그래서 남북한에 대략 1200km거든. 그러면 삼천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1200km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니? 우리나라 전체를 대신해 주는 거야. 이것도 무슨 법이냐는 거지.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큰 걸 비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백인민족, 어떤 사람은 삼천리 화리강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이것도 우리나라 전체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하나로 대표해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얘도 대유법이네요. 오케이? 정리 잘하고 있지? 자, 그러면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에서 움트리라. 자, 미래잖아. 미래형이죠. 그죠? 미래지향적이죠. 반드시 움트리라. 미래지향적이죠. 자, 다음에 움터서. 자, 계속 이어집니다.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이것도 미래죠. 자, 그럼 보세요. 움터서 강산을 덮은 미움의 쇠붙이들. 당연히 쇠구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되겠니? 어떤 미움의 쇠붙이니까 서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북한의 어떤 군사적 대립을 얘기하는 거야. 자, 군사적 갈등, 군사적 대립들이 눈 녹이듯 흐물흐물. 자, 흐물흐물. 이거 뭐가 되겠니? 소리를 흉내낸 말이니 모양을 흉내낸 말이니? 소리를 흉내낸 말이니 모양을 흉내낸 말이니? 소리를 흉내내면 의성어, 모양을 흉내내면 의태어. 흐물흐물. 그 의태어? 그렇지, 의태어지. 의태어를 다른 말로 하면 음성상징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시는 의태어나 음성상징어를 쓰면은 시가 운율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태어를 통해서 운율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녹여버리겠지. 얘도 미래지향적이지. 미래지향적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 시 주제가 뭐냐 이 말이야.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 한번 적을 공간 별로 없을 겁니다. 아래쪽 여백에다가 좀 살짝 써보자. 갈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참여시라고. 참여시가 뭐라고?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시야.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시.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 시 주제가 뭔데? 통일에 대한 염원. 야, 이거 칠판이 아니니까 글씨 쓰기 좀 불편하다. 자, 특징을 좀 적어볼까? 특징 한 3개 정도. 자, 이게 단정적 어조죠. 그래서 단정적 어조로 뭐니? 강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죠. 강한 소망. 야, TV에다가 쓰라니까 자, 글씨가 미끌린다. 대신 내가 말로 할 테니까 좀 잘 쓰세요. 글씨가 보이는 혹시. 자, 단정적 어조로 강한 소망을 표현해
해주고 있고, 자, 두 번째. 아까 그랬잖아. 미각 있다고 했으니까 시각은 기본인데다가 미각도 있으니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사용.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데? 봄과 겨울의 대조적 상징이 사용되고 있죠. 대조적 상징. 자, 대조적이잖아. 그죠?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니까 대조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시죠. 현실의 문제를 다룬 시. 자, 이번엔 두 번째 시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껍데기는 가라도 마찬가지야. 왠지 느낌이 뭔가 떠나라 이런 느낌 들죠? 껍데기는 너는 꺼져라 이런 느낌이 들어. 자, 한번 보자. 자, 껍데기는 가라. 4월에 알맹이 남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한번 10초 동안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세요. 자, 읽어봤니? 자, 껍데기는 가라. 그럼 껍데기는 당연히 여기서는 뭐 부정적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시도 1960년대 시인데요. 우선 얘는 약간 사회 좀 시대적 배경, 역사를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어. 우선 볼게. 4월에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자, 우선 껍데기는 가라. 제일 첫 글자가 빠진 것 같다. 아이고, 얘가 제일 첫 글자인데. 그지? 네. 제목이 아니라 얘가 제일 첫 글자인데 그냥 보자. 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세번 칠까요? 그러면 제목. 제목은 아니다. 밑에 글자다. 껍데기는 가라. 이 말인데 이 껍데기라는 그런 것은 모든 부정적인 걸 의미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시대가 거짓된, 외세, 뭐 모든 나쁜 것들 있죠. 그죠? 뭐 거짓, 외세 또는 뭐 모든 부정적 의미가 모든 부정적 의미가 바로 껍데기는 가라가 되는 거야. 그 당시 60년대. 오케이? 껍데기는 가라. 4월에 알맹이만 남아요. 대신 나쁜 것은 하고 4월에 알맹이만 남아요. 알맹이는 좋은 뜻이 되겠죠. 그럼 4월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4월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4월에 알맹이가 뭘까? 그 민주. 그렇지. 자,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나서 59년대 1960년 4월 19일날 우리 국민들은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일이 있어. 그게 바로 4.19 혁명이야. 1960년 4월 19일에 우리는 전 국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바로 독재 정권을 물리친 일이 있었지. 이게 바로 4.19 혁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4.19 혁명이니까 바로 우리 민주주의 정신이잖아. 바로 그게 알맹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4월은 4.19 혁명이 되는 거야. 자, 4.19 혁명에 알맹이만 나와라. 알맹이만 나오는데 뭔가 어떤 순수함, 진실 또는 어떤 자유 또는 평화, 하여튼 모든 긍정적 의미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4월에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가라야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항상 5조를 잘 봐야 돼. 5조는 문장 끝에 있다 그랬지 항상. 아까 앞에는 단정적 5조잖아. 얘도 물론 맞아. 근데 가라 이러면 왠지 명령형 5조가 되겠지. 명령하고 있잖아. 명령형 5조. 그리고 명령형 5조지만 또 달리 말하면 뭐니? 꺼지라고. 이거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했잖아. 그래서 직설적 표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필기합시다. 필기했어? 아니요. 왜 했어? 저 샴푸가 고장. 그 와중에 샴푸가 고장났대. 저 이거 완전 비싸게 주고. 그 와중에 샴푸가 이거 나오긴 나와요. 근데 지우개가 빠져가지고. 선생님들 저 학교에서 의지적 어제로 하는데. 그러니까 자, 5조라는 건
종류가 수억 가지야.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이거는 그냥 어떤 느낌이냐 이 얘기인데 의지적은 그 뒤에 성격에 나와. 그러니까 의지적 성격, 의지적 어조, 뭐 의지적 분위기, 뭐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그 말은 뒤에 나와요. 자, 결국은 이거는 뭔가를 자기가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의지적이죠. 그러니까 참여시는 대부분 다 의지적이야. 의지가 뭔데? 뭔가 내가 하겠다 이런 뜻인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껍데기는 가라. 그 다음에 이어가. 껍데기는 가라. 동그라미 세모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 동학년 곰나루. 동학년 곰나루는 바로 19세기 말에 우리 동학 농민 운동을 얘기하는 거겠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는 아니었어. 그 당시 일제강점기 그 전이야. 동학 농민. 그러니까 조선 말에 그 기독권 양반을 몰아내고 농민들의 세계를 꿈꾸자고 국민들이 일어난 운동이 있어. 그것도 일종의 시민운동이야. 살구혁명처럼. 근데 시대가 좀 그전 거죠. 그럼 이 동학농민운동은 뭐냐? 동학 농민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동학 농민운동이야. 그러면 그 아우성은 당연히 동그라미가 되겠지. 이게 동그라미 다 똑같은 뜻이야. 아까 그 알맹이, 아우성 다 좋은 뜻이 되는 거지. 이 아우성도 뭐가 되겠니? 외침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자유와 평화를 위한 외침, 순수한 삶을 살겠다는 외침. 그 외침이 좋은 의미니까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지. 그지? 아우성도 같은. 동그라미 저거 나 아까 말했던 뭐 순수, 자유, 평화, 뭐 등등등 모든 좋은 뜻을 다 갖고 있다. 오케이? 자, 동학년 곰나루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꺼져라. 이 말이 되겠죠? 자, 필기합시다. 자, 이건 간단한 내용이죠. 자, 그리하여 다시. 이제 조금 고민할 부분이 나와. 그리하여 다시. 뭔가 이어지잖아. 그리하여.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뭔가 이어지고 다시라는 표현 때문에 다시 시작하자. 다시 더 세진다. 더 큰 의미. 그러니까 뭔가 점점점 내용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거야. 점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말을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자. 점점점 커진다는 건 점층. 그리고 점점 깊어지니까 심화. 얘 갖다 붙이고 원래 국어는 있잖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이.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말을 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뭔가 깊어지고 새롭게 이어진다 해서 달리 말은 점층적 심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뭔가 계속 이어지는 말이지. 심화, 점점 깊어진다. 내용이 깊어진다. 점층적 심화.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또 가라는 거야. 껍데기 또 다시 가라고. 계속 가라고. 점점 강조하는 거야. 점점 강조하고 있으니까 점층적 심화. 뭐 또는 뭐 강조. 뭐 같은 말이야 여기서는. 껍데기는 가라. 이곳은 바로 우리나라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메놓은 아사달과 아사노. 자, 아사달은 얘도 마찬가지야. 아사달은 남한을 의미하고 그리고 아사노는 북한을 의미하는데 근데 꼭 뭐가 남쪽 뭐가 북쪽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아사달은 그냥 우리 민족. 그러니까 저 아사달과 아사나는 우리 민족. 그러니까 순수함을 가진 우리 민족이야. 순수함을 가진 우리 민족, 즉 남북한을 얘기합니다. 남북한 민족이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놨다는 뭐냐 그러면 우선 그걸 설명하기 전에 중립의 초래청. 자, 초래청은 결혼하는 정수야.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 결혼한 우리 예식장은 초래청이라고 했어. 그럼 왜 중립이라는 표현을 썼겠니? 남북한을 의미하니까 남한과 북한이 서로 중립 지역에서 결혼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중립의 초래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중립의 초래청은 결국은 혼례 십장이야. 예식장. 혼례 십장이란 말이야. 혼례 십장인데, 그러면 혼례 십장이라는 것은 뭐가 의미니? 서로 평화와 화합의 장소가 되겠죠. 평화와 화합의 장소야. 서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 만나서 서로 결혼하자는 의미니까. 그럼 그게 다른 말로 뭐가 되겠니? 바로 통일의 장소다. 통일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 통일하자는 거야. 초래청 혼례식장이니까, 결혼식장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서로 맞절하고, 맞절 자체가 뭐니? 결혼식을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남한과 북한이 맞절 자체가 뭐니? 벌써 그게 바로 뭐 통일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장소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가슴과 그곳은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슴과 그곳은 성기야, 성기. 남녀는 성기. 쉽게 말하면 뭐가 되겠니? 우리 빨가벗고 순수하게 거리낌 없이 서로 원수지간 우리가 무기 숨기지 말고 서로 우리 같이 결혼하자 이 얘기야. 그러면 결국 이거 뭐냐 그러면 자, 두 가슴과 그곳이니까 뭐니? 어떤 위선과 가까지, 그러니까 위선과 가식을 벗고 이 말이에요. 위선과 가식을 벗고, 즉 순수한 몸으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선과 가식을 벗고 이 말은 어떤 순수한 몸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겠지. 왜냐 그러면 가슴과 그곳은 바로 남녀 간의 성기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거리낌 없이 다 벗어버리고 완전 프리하게 위선과 가식을 벗고 가식. 자, 아무도 이제 서로 이제 빨개벗고 결혼하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잖아. 부끄럽지만 서로 빛내며 맞절하자 이 말이야. 그죠? 맞절하자, 통일하자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 이것도 결국 남북한에는 통일의 영혼이야. 그 다음에 볼게요. 마지막 본다. 껍데기를 가라. 계속 반복되고 있지. 자, 이렇게 뭔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아까도 껍데기랑 가라, 껍데기랑 가라, 껍데기랑 가라.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 이것도 반복, 이게 물론 반복법인데, 이게 뭐냐면 얘는 갑자기 생각나지 않냐? 연과 행, 시행 반복이 되겠지. 시행 반복. 또는 뭐 문장 반복이라고 하기도 해. 어떤 것은 문장 반복, 시행 반복. 이게 부르기 나름이라는 거야. 왜? 행으로 보면 시가 하나의 일행이잖아. 그럼 시행 반복해도 되고, 또는 문법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문장이잖아. 문장 반복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나눠요. 시행 반복과 여기서 문장 반복 같은 의미가 될 거지. 여기서 문장 반복. 이걸 더 쓰자. 문장 반복. 말이 안 돼. 문장 반복. 시행 반복, 문장 반복.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 한라가 어디니? 한라 어디니? 남한이잖아. 백두 어디니? 그러니까 한라와 백두는 남북한이야. 얘도 아까 대유법이잖아. 신동엽시에서 제일 많이 나눈 수사법이 바로 대유법이 되는 거야. 대유법. 대신 표현해주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남한을 대표하는 거, 북한을 대표하는 거. 이거 뭔가 대표를 통해서 대신 표현하는 게 대유법이 되는 거야. 그럼 대유법이 많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교로 흙가슴만. 우선 향교로니까 뭐니? 얘는 후각적 이미지지. 자, 그럼 얘도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됐으면 알 수 있겠지. 그리고 공통점을 잘 찾아야 되겠지. 자, 흙가슴도 뭐니? 흙가슴. 향기롭다 그랬으니까 바로 우리 아까 말했던 순수, 자유, 평화를 의미하는 게 되겠지. 동그라미를 찍는다 그런 뜻이죠.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모오드는 말이 뭐니? 시적 허용. 그럼 이게 시적 허용이니까. 그렇지. 시적 허용을 통하면 어떤 효과가 있니? 운율감이 있지. 운율감이 느껴지잖아. 세 붙이는 가라. 세 붙이는 당연히 부정적 의미가 되겠죠. 뭔가 전쟁, 폭력, 뭐 갈등, 모든 나쁜 말을 다 표현할 수 있겠지. 가라도 명령적이죠. 아까 했던 것처럼. 자, 됐습니까? 자, 이 글의 갈래도 얘도 참여시가 됩니다. 주제,
자, 주제는 통일과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이죠. 통일과 민주사회 열망. 자, 특징 1번. 자, 반복적 표현과 대조적 시어가 있죠. 그러니까 반복적 표현과 대조적 시어. 자, 대조적 시어 사용으로 주제를 강화시킨다. 시어 사용으로 주제를 강화시킨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직설적 표현이잖아. 그 직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직설적 표현. 정도 볼 수 있죠? 자, 물론 얘도 후각적이라는 게 있고 시각은 있죠. 후각이 있죠. 그래서 얘도 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다양한 감각적 시어 사용 이렇게. 자, 됐니?